279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 파이어로 가는 뭐 몇 가지 단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단계 2개예요. 첫 번째 단계가 가진 것을 계산하라. 두 번째 단계가 저축액과 지출액을 확인하라. 이거거든요. 아까 좀 전에 4%의 법칙에서 내가 만약에 이제 수동적 소득을 통해서 시간으로부터 자유를 얻겠다라고 했을 때 연 생활비의 20배, 25배 정도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걸 모아야겠다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청취자분들 입장에서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청취자분들 중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신다. 혹은 내가 매달 여기는 뭐 저축액과 지출액 이랬는데 사실 뭐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냥 소득이랑 지출액만 알면 돼요. 딱 세전소득, 세후소득, 지출액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근데 만약에 알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25배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쵸. 25배가 얼마인지 모르면은 파이어고 뭐고 뭐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일단 정해야 되니까.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설정할 수가 없고 생각보다 이걸 되게 이 허들이 높은가 봐요. 저는 처음에 투자 시작할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막 뭐 부자가 되고 싶다거나 그런 게 마음이 되게 강했어서 그런지 몰라도 막 진짜 잠을 안 자면서 막 다 따져보고 내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고 있어? 뭐 내가 이런 데다 재테크에 관심 갖기 전에도? 전엔 아니었지. 그치. 전엔 아니었지. 근데 지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어쨌든 월급쟁이 부자들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모습이 너무 아이러니한 거야. 내 입장에서는. 뭐냐면 만났어요. 재테크에 관심이 있다고 하셔서 만났어. 얼마 정도 순자산 있으십니까? 몰라. 모르는 많아요. 그러면 이제 황당한 거야. 이제 모르고 얼마 버세요? 제가 내 집 마련 강의하잖아요. 카페에서. 내 집 마련 강의할 때 예산을 잡아야 되잖아. 내가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면은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의 구성 요소는 구매력이잖아요. 그 구매력은 2개거든요. 종잣돈과 대출이에요. 내가 일으킬 수 있는 대출. 그것도 그 사람의 구매력이니까. 종잣돈하고 대출인데 대출 가지고 적정한 대출이냐 아니면 뭐 영끌이냐 이런 걸 파악하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저축액, 대출 가능액이 있거든요. 그걸 하려면 내가 세후 얼마인지, 세후 소득이 얼마인지, 생활비 쓰고 나면 얼마가 남는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물어봐요. 항상 강의 때. 강의장에 막 50분 이상 앉아 계신데 몰라. 제가 여기 지금 작년에 세금 얼마 냈는지 아시는 분 이렇게 하면 손을 10분 중에 1분 들어요. 진짜. 작년에 세전소득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하면 원천징수에 찍힌 돈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하면 3명 들거든. 그럼 세금 얼마 내고 세후소득이 얼마인지 아시는 분 하면 1명 들까 말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 소득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제가 물어보죠. 여러분들 한 달에 대충 얼마나 쓰는지는 아세요? 그러면 거의 손을 못 들어.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내 집 마련이.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조차. 내 집 마련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자기가 대출을 얼마만큼 감당할 수 있을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뿌옇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얼마나 모르겠어. 완전 그러니까 그냥 관심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그냥 사는 거야. 근데 지금 들으시는 분들도 뭐 4% 좋고 행복 다 좋아요. 근데 그거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써서 얼마를 매달 남길 수 있는지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먼저 하셔야 돼요. 일반인들도. 예. 만약 마련을 하려면. 예. 지금 방송 들으면서 내가 그거 모른다 나. 심지어 내 배우자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힘든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꼭 하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책에 되게 좋은 게 파이어 쪽으로 가기 위한 7단계가 나와요. 이 책에. 네. 사실 나이님이 그거를 얘기해 주신 거야. 첫 번째 1단계가 뭐냐면 가진 것을 계산하는 거야. 근데 이제 가진 걸 대부분 계산을 안 해보거든. 청취자분들은 네, 맞아요. 내가 순자산이 얼마인지 자동차는 자산 아니야. 자동차가 자꾸 나한테 제가 사실 재무 코칭하면 저한테 자산을 보내는데 자동차를 보내. 자동차는 그냥 자산이 아니야. 그럼 부채예요. 왜냐면 계속 비용만 나가는 거니까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자산을 계산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산이 변동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아니면 예금이나 이런 걸 팔어 빨리. 다 팔어. 그리고 두 번째가 저축액이랑 지출액을 확인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저축하는지 지출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지출 비용을 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중에 주택, 자동차, 식비 증액이 가장 많이 지출을 많이 하고 이게 꼭 필요한지를 재점검을 하고 줄이라는 얘기예요. 신용카드 자르고 현금 쓰면 돼요. 맞아요. 간단해. 결론은 그거야. 뭐 어렵게 생각해. 그 5단계는 저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그냥 은행에 넣어놓지 말고 요새 좀 좋은 상품도 많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6단계는 소득을 늘려라는 거예요. 소득을. 내가 요새 뭐 부업 같은 것도 있고 이 책에서 나온 거는 사실 부업화 뭐 이런 건데 저는 사실 이거를 월부가 더 도와줄 것 같아요. 내 근로소득을 자본으로 바꿔주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또 나와요. 부동산 얘기도 나오고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7번째가 파이어 공동체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실은 7번째가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자기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고만고만 비슷해요. 네. 그리고 이제 빠져주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초패한 게 어렸던 게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독하게 사냐고. 왜 이렇게 아끼고 사냐고. 딴돌이처럼 사냐고. 그 말이 지금은 사실 그런 얘기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 당시엔 제 자존감이 낮았어가지고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상처인 거예요. 왜 그렇잖아. 너 이렇게 찌질하게 사냐. 짠돌이 사냐. 근데 그게 여기서는 너무 당연한 거야. 여기서는 왜 이렇게 그래. 왜 이렇게 펑펑 쓰고 사냐? 아니 신용카드 아직도 들고 다니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한 달에 5만 원 쓸 때 네. 친구들 만나면은 야 너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사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그런 데서 저 한 달에 5만 원 써요. 과소비하시네. 그게 아니라 너무 대단하시다고. 네, 그쵸. 저 1년에 얼마 모아요? 연봉 뭐 70, 80% 저축해 그러면은 와 진짜 대단하세요. 너무 대박.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자기가 굳이 거기 그렇게 자기를 비난하는 데서 하지 말고 여기 경제공동체에서 같이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해보면 사실 훨씬 더 좋거든요. 꿈과 목표가 같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거 가지가 있는데 저는 본인 한번 이걸 보면서 그냥 쭉 책만 읽고 읽지 말고 스스로 한번 재점검해보는 기회가 가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이 7단계 정말 공감 많이 했고 정말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부자들은 2단계로 가지 않을까요? 거의 대부분의 부자들은 거의 이제 자수성가. 근데 자수성가 스타일.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부를 얻었어도 이제 내가 그걸 운 좋게 본 사람도 있어요. 네. 졸부들. 네. 근데 그렇게 가다가 한 방 훅 가는 경우도 그렇죠.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뭐 도박으로 상진한다든지 아니면 막 소비. 네. 제가 놀란 게 마이크 타이슨이 막 대전료로 몇백억을 받았는데 마지막에 파산했대요.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마이크 타이슨은 지금도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상황. 그래서 지금 지금 나이가 되게 많은데 지금 대전료 받으려고 되게 또 열심히 운동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냐면 자기가 그런 부분을 잘 모르면, 그러니까 사실은 전 이 책이 되게 좋은 게 돈 관리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각각 개개인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한테도 저는 가장 중요한 거가 돈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교육 중에서도. 네. 여기는 이런 걸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 버는 족족 쓰면은 모이는 게 없어요. 사실 이 책 저자도 그러잖아요. 이 책 저자도 가족 1억 3천이 넘어요. 1억 3천이 넘는데 남는 돈이 없는 거야. 남는 돈이 없어. 1,000만 원. 그러니까 한 1년에 1,000만 원 모아. 1억 3천 엄청 쓰더만. 한 달에 1,000만 원 써.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좀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재무 코칭 하다 보면은 그런 분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뭐 전문가 상담 받든지 해서 좀 이렇게 점검을 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본인은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살 때 살거든요. 계속해서. 그렇죠. 주위에 분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 저는 부자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부자가 된다는 건 내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가진 자원을 배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진 자원은 많든 적든 일단 종잣돈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가진 자원은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진 돈을 어디에다가 배분할지, 내가 지금 나한테 있는 시간을 어디에다 배분할지. 근데 좀 전에 너바님 말씀하신 게, 이런 사람을 만나지 말고 저런 사람을 만나라. 돈에 대해서 나하고 생각이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라는 것도 시간을 배분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는 게 당연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실제로 나하고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시면 어떨까. 이 책에 이제 263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처음 여정을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단지 돈을 좀 더 계획적으로 쓰고 싶었을 뿐이었지만 지금은 이를 계속 넘어서고 있었다. 우리는 과거보다 더 의식적으로 시간을 쓰고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과 교류하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대화했다. 이것은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흥미로운 변화였다. 이 마지막 문장이 전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되고 싶었던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전 이거를 하나로 이제 하면 이 책에 이제 소제목에도 그렇게 돼 있는데, 파이어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생각을 해보세요. 연봉 1억 3천 4천 하면서 1년에 1,000만 원 모은 거야.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기 나름대로 소비 엄청 많이 하게 하고 살다가 팟캐스트 듣고 파이어족 되겠다고 딱 이제 띵 받아가지고 했는데 구글링 한 거야 팟캐스트 네. 듣고 구글링하고 막 책 찾아보고 이거 그리고 아내 설득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던 사람이 진짜 극히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에 집중하겠다 해서 소비를 줄이는데 그거는 약간 그런 거 아닐까? 금단현상 같은 게 있지 않을까? 맞아요. 아 이거 엄청 네. 엄청 힘들어요. 자존감도 좀 떨어질 그렇지, 것 같아요. 떨어질 수 쓰던 있지. 거를 맞아. 안 쓰면은 떨어져. 주변이랑 또 더 비교가 되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여기서 이 책에는 없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쉽지 않겠죠? 근데 이 사람이 쉽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냐면 막 찾아 다른 사람들을 비슷한 사람들 이게 거의 이 중간중간 만난 사람들 얘기가 되게 많이 맞아요. 나오거든요 이 책에. 그때 극복했는지. 그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근데 이 사람이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만나면서 달라진 거지. 이 사람이 미국인인데 에콰도르인가? 에콰도르에 있는 파이어 공동체 무슨 페스티벌 이런 게 있어요. 에콰도르가 아니라 다른 주인데 되게 먼데. 뭔데? 그런 데까지 막 자기 제 발로 찾아가가지고 막 2박 3일 동안 있으면서 돈 많이 들여서 그것도. 그렇지. 그건 또 돈이 많이 들어.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그게 투자인 거지.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데 가가지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뭐 여기서 보면은 중간에 뭐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뭐 어떻게 해라 할 때마다 귀인이 나와요 이 사람한테. 다 배운 거지. 다 배운 거야. 근데 그게 나하고 비슷한 걸 해본 사람. 여러분들 또 되게 중요한 게 내가 뭘 하고 싶어요. 근데 나한테 그걸 얘기해줘 누가. 근데 그걸 안 해봤어 그 사람이. 그러면 아니야. 그건 아니지. 그치.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야 돼. 여기 이 사람이 인덱스 펀드 이 돈을 내가 뭐 4% 5%를 연수익을 내야 내가 안정적으로 수동적 소득에 의해서 생활비를 계속 충당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아까 코크님 얘기했잖아요. 미국 사람이라서 이런 거 알 줄 알았는데 이런 거 인덱스 펀드도 모르고 1년에 1억 넘게 버는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만났잖아요. 그 귀인을 만나서 인덱스 펀드 해라. 그리고 인덱스 펀드에 대한 장점을 막 얘기하잖아요. 버핏도 뭐 얘기했다. 주식 투자 적극적으로 시간 근데 그 부분은 틀렸어. 참고로. 그쵸. 그 부분은 틀렸어. 좀 틀리긴 했어요. 틀린 얘기인데 큰 흐름은 맞는 거야. 그쵸. 큰 흐름에서 버핏 에피소드는 틀린 얘기야. 인덱스 펀드에 투자해라. 막 이렇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진짜 가능하겠구나 하면서 실제로 해서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곳에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하려면.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나는 되게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어떤 때는 제가 퇴사하고 예전 동료들한테 연락이 자주 와요. 요즘에. 엄청 많이 와요. 성공했다며.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본인이 급한 거야. 나 집 어떻게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 지금 요즘에 장난 아니잖아요.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내 집 마련 그거 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자기 그 안에 갇혀가지고 막 못 나와요. 그럼 제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제 넓게 보시고 좀 더 꼭 반드시 그걸 고집하셔야 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니라고 하면서 항상 나온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 주변에 누가 그랬는데. 나한테 내 옆자리 누가 얘기해줬는데 우리 사촌이 얘기해줬는데 그럼 제가 물어봐요. 제가 부동산 잘해요. 그분이 잘해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못 벗어나요. 나랑 비슷한 사람들을 찾고 나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걸 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가는 게 좋고 저는 저희가 되게 그런 거 잘한다고 생각해요. 네. 팟캐스트도 마찬가지고. 우리 대부분 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나는 30억을 달성할 거야. 50억을 달성할 거야. 100억을 달성할 거야.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세상은 저는 되게 공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불교에서 이제 인과라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온 거에는 사실 과정이 있어요. 맞아요. 내가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쁜 일을 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대가를 또 치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냥 과정만 충실히 인풋을 넣으면 그 결과가 얻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목표에 막 안달복달 하면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성실하게 꾸준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넣게 되면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막 조급하고 빨리 성공하고 싶고 이렇게 했었는데 빨리 성공해도 그 이후에 남은 인생이 한 40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조급하게 내가 부가가치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있는 직업 그러니까 그 직업을 한 10년 한 사람 임대사업자도 사실 부가가치가 높은 직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10년 한 사람 10년을 꾸준하게 본인이 하면 본인의 결과가 나오고 본인이 최소한의 어떤 파이어 정도의 목표가 나오면 본인이 또 어차피 그러고 나서 놀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인생의 행복이 만약에 뭐 투자자로서 아니면 뭐 내가 일을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은 처음처럼 빡세게 하진 않겠지만 뭐 천천히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또 계속 부가 더 계속 늘어나요. 저도 요새 욕심이 없는데 계속해서 부가 늘어나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지금에 대해서 결과 빨리 안 나온다고 해서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결과 빨리 나도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이후의 인생도 있고 자연스럽게 사실 그 길을 걷다 보면 얻게 되는 거니까 과정을 내가 충실히 잘했다면 그러니까 너무 막 조급해할 마음도 안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너바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미안한데 내가 너무 죄송한 게 초심을 잃었어. 너무 옛날이야. 잃었다기보다 잊으신 거죠. 그러니까 잊었죠. 네, 그러니까 십몇 년 전 일을 20, 30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억이 안 나도 이상한 건. 근데 조금씩 기억이 안 나. 근데 정확하게는 알 수 있어요. 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많이 시간 나.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전 얼마 안 됐으니까 5년밖에 안 근데 됐어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 아니라 그랬던 건 있어 같아. 그럴 때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선배한테 물어봐야 돼. 겪어본 선배한테. 이게 제일 좋아요. 그렇네. 지금까지 그 얘기했네요, 진짜.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도 얼마 전에 월부학교 학생들 보면서 옛날 제 생각나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내가 겪었던 그 과정을 정말 그대로 겪고 있으니까. 예전에 코코님이 겪었던, 예전에 나인이 겪었던. 근데 저는 다 잊고 살고 있어요. 지금 너무 좋아서. 근데 그때 생각이 나니까 나도 옛날 그랬지라고 하면서 그런 공감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뚫고 나와야 돼. 본인이 광주아집인데 내가 어떻게 해줘. 그런 걸 듣고 제가 이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지금도 힘든 일이 있으면 선배한테 물어봐요. 이 얘기를 먼저 겪었던 선배한테. 아니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한테. 그 물어보면 그분들이 이제 답변을 해주세요. 그게 제 생각이나 이제 태도를 전환시키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을 냈던 것 같아요. 혼자서는 사실은 자기가 그 일을 처음 겪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먼저 간 사람,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육아도 처음 하는데 만약에 먼저 육아를 해본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전문가들한테 아니 미리 겪어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쿨님은 기억 안 나세요? 기억 나겠어. 나도 안 나는데. 아니 그래도 막 힘들 때 5살 때 어떠냐 물어본 거 똑같은 거지. 터널을 헤매는 것 같은데 너바님 말씀처럼 뭐 그 책이나 선배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버티는 시간이 있어. 고3이라고 많이 끝이 있어. 끝이 있어. 분명히. 지나가고 옛날 얘기할 때가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말도 안 돼. 이렇게 고3 때 어땠냐요, 우리가. 그거랑 똑같지. 그치. 아쉽지. 그때 내가 더 놀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아니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가지고 선배님들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너바님, 소쿨님한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결산을 안 해요. 매달 하던 결산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자산에 대한 결산. 자산에 대한 결산. 왜냐면 그 의미가 없지. 이게 뭐지? 저는 9억 대부터 계속 한 언제 10억 넘어서 빨리 자랑하지. 자랑하려고. 너바나님이 저한테 마음가짐이 달라. 아직도 10억이 안 됐냐고. 10억은 그래. 아니 너무 도박하니까 이거 빨리 10억 대라 진짜. 나 진짜 좋았어. 나도 10억 대까지는 했어. 나 진짜 너무 좋았어. 매달했어 매달. 10억 대까지. 근데 확실히 10억이 넘으니까 그냥 이제 그렇지. 넘었으니까 일단 그거는 넘어섰으니까 네. 좀 덜하게 근데 되긴 30억이 하더라고요. 넘어가면 진짜 안 해.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퇴직을 하고 진짜 파이어가 되니까 근데 바빠요. 뭐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뭐 백수는 아니지만 바쁘지 엄청. 근데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야. 그치. 너무 재밌어 나는 이게. 맨날 재밌다고 그래. 그러니까 몸이 아파. 근데 아파 지금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몸이 너무 힘들어.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저 유튜브 지금 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엄청 지금 한 3달 4달을 갈아놨는데 진짜 조금씩 낮아지는 것 같아. 이제 조금씩 투자랑 똑같으니까. 근데 몸이 힘들고 몸이 막 힘들거나 그럴 때 약간 이제 저도 올해 사잖아요. 이제 앞자리가 4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겁도 나고 어떤 때는 괜히 무섭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이런 게 맞는 건가? 막 그런 고민이 들고. 노나이님도 그런 고민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얼마 전에 옛날이랑 다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 제가 한번 토요일 일요일날 이틀 계속 임장을 했는데 일요일날 비를 엄청 맞았어요. 그때 비가 많이 와서. 옛날에는 비 맞으면서 임장하고 그래도 되게 괜찮았거든. 나이 먹어서 그런구나. 아니야. 배가 불러서 그래. 그런가 봐.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궁금한 거예요. 맞아. 저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고 나서 다음 나이도 먹고 배도 불렀어. 맞아. 그러니까 되게 초심도 잃었고. 맞아.
그러니까 이런 막 힘들고 그래가지고 그럴 때 옛날에는 움츠려드는 게 없었어. 맞아요. 다음 날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럼 무조건 가는 거였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럽니까? 목표가 돈이어서 그래. 목표가 10억, 30억이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내가 목표가 난 1등이거든. 난 국내 1등 할 거야. 투자자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맞아. 내가 돈을 목표로 하면 네. 돈이 달성되면 이제 괜찮아요. 그냥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냥 그럴 필요도 없지 솔직히. 내가 이미 돈이 많고 네. 자산이 있는데 내가 근데 1등을 할 거라는 목표를 가지면 근데 그 과정 근데 1등은 안 해도 돼. 과정 자체를 여정을 자체를 즐기는 거야 인생을. 그건 돼. 그래서 굳이 근데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거든 사실은. 인생은 결과를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이 내가 원하는 길이고 네. 거기에 한 발짝 한 발짝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힘들어. 물론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1등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알잖아. 내 오브젝티가 있고 네. 키 리절트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괜찮아지는 거야. 그래서 목표를 달리해야 돼.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어. 나도 힘들 때 네. 너바님처럼 생각했어. 하수들은 여기서 포기하겠지? 난 선수니까. 그러면서 버텼던 것 같아. 저도 금액 처음 재테크 시작할 때 저한테는 10억이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걸 달성을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목표를 이루게 되니까 이제는 뭔가에 이제 그럼 뭐 하지? 라는 그러니까 초심도 진짜 잃고 배불러서 그래. 광주에서 최고가 되는 이게 거야. 엄청 중요한 거야. 왜냐면 지금 약간 헤매고 있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빈곤을 벗어난 단계인 거야. 광주 최고가 되는.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아니면서 그때 벤처 사라고 했잖아. 왜냐면 내가 가져보면은 이게 되게 더덥다는 걸 알게 돼. 근데 못 가진 사람들은 계속 그 마음이 갔거든. 10억도 내가 항상 가져보라고 항상 얘기하는 주변에. 가져보면은 내가 인생에서 더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내 걸 갖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해나가는 단계. 좋은 직장 다 갖고 싶어서 좋은 직장 갖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회사 들어갔잖아. 근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아. 그러니까 근데 그 직장을 목표로 두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중요한 게 뭐고 내가 진짜 목표로 한 게 뭔지를 아는 게 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벌고 나면 되게 덧없는 건데 근데 필요하죠. 정말 중요한 거야. 그쵸, 그 과정에서 난 샤이니님 말씀 되게 이해가 돼요. 샤이니님이 예전에 100억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돈을 아무것도 모를 때는 내 인생에서 뭘 원하는지 모를 때는 돈을 벌어보라고. 근데 샤이니님도 100억 가져가면서 되게 많이 깨달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 과정에서 물론 돈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 얻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코크님이나 나이님은 내가 인생에서 진짜 뭘 원하는지를 아마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내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그러기 위해 사실은 이 책이 저는 되게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행복 10계명을 보면서 그리고 나는 이거를 좀 뭐 PC나 이런데 행복 10계명을 붙여놓고 내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맞게 시간을 얼마나 잘 배분하고 있는지를 난 봤으면 좋겠어.